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가 AI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고 광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견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총선 예비 후보들이 선거운동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이 전 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대표 직함으로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농어촌 의료기관의 부족한 간호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빈틈이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광주시가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중심, AI의 중심 도시가 되겠다는 비전을 대외적으로 알렸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전략도 제시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산업 불모지인 광주가 미래 먹거리인 AI를 선점하겠다. 인공지능, 즉 AI 중심 도시 원년을 선포한 광주시가 공개한 비전입니다. 광주가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가 4차 산업혁명이고 그 핵심이 인공지능입니다. 이어 AI 클러스터 사업의 3대 가치와 4대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3대 가치는 사람 중심, 공유와 개방, 광주형 AI 비즈니스 모델 구축이며 4대 추진 전략은 AI 클러스터 조성과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등입니다. 추진 전략에 맞춘 중점 과제도 제시했습니다. AI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 산업융합 직접단지 조성과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등 5가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AI 기업 유치와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등의 과제를 통해 AI에 최적화된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인재 양성이 중요한 만큼 AI 대학원과 대학 과정을 신설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인공지능 생태계를 이곳 광주에 만들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를 인공지능 강국으로 이끌 주요한 도전 과제 중 하나입니다. 광주시는 AI 사업이 마무리되는 10년 뒤엔 7천여 명의 일자리와 5천 명이 넘는 AI 인재가 양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이 전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대표 직함으로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는 당내 경선을 위한 예비 후보자 적합도 조사에서 전현직 대통령의 이름이 들어간 경력을 후보자들이 쓰지 않도록 하고 청와대 근무 등 1년 미만의 경력도 사용을 허락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경선 룰은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조만간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요즘 계절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평년 기온과 비교해보면요.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은 4.9도로 평년 기온을 8, 9도가량 웃돌고 있고요. 한낮 기온도 10도 안팎으로 평년 기온보다 5도가량 높은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평년 이맘때 낮 기온 수준인데요. 이 정도면 3월 중하순에 해당하는 날씨입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겨울다운 추위가 이어질까요? 내일부터는 기온이 점차 낮아져서 입춘인 다음 주 화요일 광주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 안팎으로 뚝 떨어지겠고요. 평년 이맘때 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가끔 구름 많은 상태가 이어지겠고요. 남해안 지역은 하늘 표정이 보다 흐립니다. 오전까지는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기 때문인데요.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곧바로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행동 요령을 남궁옥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광주의 한 이비인후과입니다. 중국 우한시에 다녀온 사람 가운데 발열 등의 증상이 있으면 병원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안내문이 출입문에 붙어 있습니다. 다른 환자들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도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병원에 가지 말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병원에 가게 된다면 병원에서 곧바로 격리 조치됩니다. 병원이 전산 시스템을 통해 내원 환자의 중국 방문 이력을 확인하고 의심 증상까지 있다면 곧바로 격리 조치와 함께 보건당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환자들은 선별진료소로 이송돼 정밀검사를 받은 뒤 증상이 심할 경우 격리병동에 입원됩니다.
이를 위해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등 광주 시내 11곳에 선별 진료소가 마련됐습니다. 발열 환자가 내원하셨을 때는 응급실 앞에 설치된 선별 진료소를 들리셔서 발열 환자의 병력이라든지 여행 경력 이런 조사를 끝난 다음에 중국 우한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 가운데 광주와 전남에 거주하는 내국인은 25명인 것으로 파악돼 보건당국이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14일간 증상이 생길지 모르니까 저희가 매일 유선으로 연락을 해서 증상 여부를 관리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타액이 입이나 코로 들어왔을 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만큼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급적 가지 말고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라. 감염병 예방 수칙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 때문에 속 타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총선 예비 후보들이 선거운동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기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얼굴과 이름을 알리기 위해 사람 많은 곳을 일부러 찾아다녀야 하는 예비 후보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요즘은 손 내미는 걸 주저하게 됩니다. 눈빛을 해야죠. 인사드리고. 보고 있는 것으로는 괜찮으니까. 답답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비 후보들이 악수를 청해도 피하는 유권자들이 많습니다. 악수는 안 오고 그냥 말로 이렇게 선전을 하는 것이 좋겠어요. 지금 시기가 악수할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얼굴을 알리는 게 목적인데 접촉 부담을 줄이자고 마스크를 쓰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후보들 입장에서 마스크를 쓰고 유권자들 만난다는 게 되게 A에 벗어나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취소하거나 악수 없는 선거운동을 선포하고 SNS로 예방수칙을 전파하는 등 선제적 대응으로 눈길을 끄는 후보도 있지만 이걸로는 자신을 알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당내 경선을 앞둔 민주당 예비 후보. 얼굴과 이름이 덜 알려진 정치 신인들은 걱정이 더 큽니다. 예, 그냥 인사만 드리는 건데 그러면 제가 알리는 것이 한계가 있고 그렇죠. 인지도가 낮은 사람은 아무래도 불리하죠. 총선이 하루하루 다가오면서 마음은 바쁜데 뜻밖의 복병을 만나서 발목이 잡힌 예비 후보들은 하루라도 빨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졸업식과 신입생 예비 소집을 축소해서 진행하도록 일선학교에 지시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졸업식과 예비 소집이 예정된 학교는 강당이 아니라 교실에서 방송을 통해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개학하는 학교에서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수칙과 신고 요령을 교육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최근에 완공된 무한 나주간 국가지방지원도 49호선이 부실 논란뿐만 아니라 공사 뒤처리도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곳곳에 건설 폐기물들이 버려져 있고 공사장 주변은 여전히 파헤쳐진 채 방치돼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배수로 구조물 시공 현장에는 거푸집은 물론 레미콘 찌꺼기까지 마구 버려져 있습니다. 공사를 위해 설치했던 오탁 방지 시설은 하천에 아무렇게나 방치되고 폐스트로폼도 곳곳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현장마다 각종 건설 폐기물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는데도 공사 감리나 감독기관은 애써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배수시설 구조물 일부가 도로 위로 돌출된 채 포장 공사가 마무리됐고 하자 보수를 한 교량 배수관 연결 공사 현장은 마구 파헤쳐진 채 방치돼 있습니다. 이 배수관마저도 땜질식으로 대충 연결돼 벌써부터 곳곳에 물이 새고 있습니다. 한 통로 박스는 기존 농로와 높이차를 맞추지 않아서 농기계가 달릴 수 없는 지경입니다. 지금 곤방 있으면 이제 트럭 타들 끄고 나와서 농민들이 이제 로타리를 찍어야 돼요. 지금 저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잘못하면 사고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새로 지은 교량 주변 하천마다 가물막이용 토사를 치우지 않아서 예전에 없었던 퇴적층이 교각 주위에 생겨났습니다. 또 인근 농수로에는 도로 비탈면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당장 올여름 장마나 태풍철이 걱정입니다. 교량 공사를 하면서 파손된 하천독 자전거 도로들은 준공 뒤에도 복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고 표지도 설치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불편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지금 괜찮은데 보통 테이블 위에 좀 소진력 같은 경우는 더 위험하죠. 1,000억 원이 넘는 공사비가 들어간 도로 건설 사업이 부실 논란에 공사 뒤처리까지 엉망인데도 준공 처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결국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 주민들의 분노와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수십억 원대 신용카드 카드깡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신용카드를 넘겨받아 거액을 결제한 다음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30대 공무원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100여 명에게서 신용카드를 받아 카드 대금 96억 원을 결제한 다음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로부터 사기 피해를 본 피해자들은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민간공원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광주시 공무원들과 이용섭 시장 동생의 재판을 병합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도 김진환 판사는 이 씨의 재판을 광주시 공무원 4명의 재판과 병합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판사는 검찰이 공소장에 이 씨를 다른 공무원들과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불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호반건설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용섭 시장의 동생은 광주시 공무원들과 별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농어촌 지역 의료기관의 간호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간호사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인데 빈틈이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한 농촌병원 100병상의 간호사는 5명이 전부입니다. 높은 급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내세워 연중 채용 공고를 내도 적정 인력의 50%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병원도 추가 지출이 많고 본인도 그만큼 많이 받지만은 또 이렇게 이동하고 근무하고 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인근 또 다른 종합병원은 간호사가 부족해 지난해 병동 하나를 줄였습니다. 지금보다 최소 30명 이상 더 필요한 인력 공백을 메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전국 78개 농어촌 군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별로 2명에서 4명까지 지원하는 인건비 시범 사업에서도 제외됐습니다. 간호사 1명당 매달 최대 38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지만 같은 군 지역이라도 의료 취약 지역이 아니어서 종합병원은 대상에서 빠진 겁니다. 간호사 부족해서 병원 다니는 일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벌어질지 굉장히 두렵습니다. 간호사 수에 따라 보험급여를 차별화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실효성이 떨어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혜택을 주고 일정 기간 농어촌 지역 근무 인력 양성 같은 교육제도 법제화 등의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가 시험 가동과 함께 환경 영향 조사를 진행합니다. 한국지역 난방공사 등에 따르면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가 오늘부터 오는 5월 18일까지 90일 동안 시험 가동과 본가동에 들어갑니다. 또 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 영향 조사도 시험 가동 60일과 본가동이 이뤄지는 30일 내내 실시합니다. 이어 주민 공론화 방식과 주민 투표 방식 혼합으로 실시하는 주민 수용성 조사가 마무리되면 오는 6월쯤 발전소 가동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포기했던 서진건설이 다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서진건설은 지난 23일 광주시 도시공사를 상대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진건설은 또 48억 원 당좌 수표를 반환해달라는 소송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광주시는 그러나 협상 결렬의 책임이 서진건설에 있는 만큼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재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작년 11월에 발생한 수돗물 이물질 사고와 관련해 광주시가 6천여만 원을 보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수돗물 이물질 피해 보상 심의를 열고 주민과 기관 등이 접수한 보상 신청 270여 건에 대해 6,300여만 원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수도 본부는 다음 달 초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의 신청과 추가 피해 신청을 받아 2차 보상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역사 기록에서 여성의 목소리는 부수적이거나 또 주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근현대 방글라데시 여성들의 저항과 인권 문제를 다룬 전시를 열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주문화재단 이유진 정책연구교류팀장에게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왜 방글라데시 여성들의 이야기를 전하게 됐는지 궁금한데요. 네, 아시아 여러 국가가 식민지와 전쟁이라고 하는 역사적 문제를 공유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네, 올해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입니다. 아시아의 민주인권, 평화의 가치를 확산하고자 아시아 각국 박물관들과 기획하게 됐는데요. 그 첫 발걸음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원 민주평화교류센터 그리고 방글라데시 독립전쟁 박물관이 협력해서 여성의 관점으로 바라본 근현대 역사를 아카이빙한 전시가 마련됐습니다. 네, 방글라데시 독립전쟁 박물관에는 원래부터 여성들의 이야기가 전시가 돼 있었나요? 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네, 방글라데시 독립전쟁 박물관은 독립전쟁을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했던 활동가들, 즉 NGO 단체에 의해서 설립된 곳인데요. 네, 독립군이 사용하던 물품 그리고 희귀 사진, 희귀 문서 등 1만여 점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전시를 큐레이팅한 오전영 디렉터가 전시 주제에 맞는 자료를 모으고 그리고 재배열해서 그녀의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의 전시가 이루어졌는데요. 네, 오전영 큐레이터는 이번 전시를 통해서 여성의 시각에서 역사를 바라본다는 것, 또한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아시아 근현대 역사를 읽어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아카이빙 전시에서는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사진, 영상, 연대기 등 기록물들이 크게 두 가지 세션으로 동선의 흐름에 따라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네, 전시장 내부 흰 벽면을 보면은 1947년부터 2018년도까지의 방글라데시의 역사적 흐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무 벽면에는 여성들이 어떤 방식으로 투쟁해 왔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시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은 리서치 과정에서 모은 이미지들을 재편집한 영상들을 볼 수 있는데요. 저도 여러 번 듣고 또 보았습니다. 네,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이 전시장에서 음악도 들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네. 어떤 음악일까요? 네, 각종 기록물들을 좀 더 입체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전시장 동선을 따라가다 보면 계속 민중가요가 들려왔습니다. 네, 음악은 193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총 8곡의 민중가요인데요. 멜로디가 좀 경쾌한 반면에 가사가 무척 전투적입니다. 네, 처음 전시장 입구에서 흘러나오는 곡이 너희를 재판하리라입니다. 네, 그리고 벵고로를 모국어로 사용하고자 하는 방글라데시인들의 의지를 담은 파키스탄 통치자들이 우리 모국어를 빼앗으려 하네 등으로 해석되는 곡들이 흘러나옵니다. 당시 치열했던 방글라데시인들의 삶 그리고 투쟁의 현장들이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네, 이번 방글라데시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룬 전시가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역 문화로서의 근현대사의 가치는 특정 계층이나 권력을 대변하기보다는요, 이번 전시에서처럼 여성의 관점 등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보통 사람들의 삶을 재조명하고 가치와 의미를 재정립하는 노력들이 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비록 시각화 작업은 아니지만 지난 2015년도에는 일제강점기부터 5.18 민주화 운동까지를 다룬 광주 여성운동사 그리고 지난해엔 당시 80년 당시 5.5를 지킨 광주 여성들을 조명한 5.18 기억과 역사 사료집이 출간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광주 근현대사를 좀 더 자긍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주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근현대사 여성들의 모습을 만나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 사랑의 온도탑 기부가 가장 많은 모금액을 기록하며 목표액을 조기 달성했습니다. 광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마감을 이틀 앞둔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당초 목표했던 것보다 9천여만 원이 많은 54억 3,300만 원이 모였고 수은주는 101.6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사랑의 온도탑은 지난해 85도에 그치는 등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고액 기부자와 기업 참여가 늘면서 지난 1999년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 모였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이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직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청년 교통수당 지원 자격에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고졸자 등은 빠졌고 소득 기준도 오락가락했다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7년에 도입됐는데 지난해 1,700명에게 대중교통 전용 카드로 30만 원씩 지급됐었습니다. 광주시립예술단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에 맞춰 다양한 장르의 기념 공연을 추진합니다. 광주시립예술단은 5.18 40주기 특별 공연으로 창작 국악 교성곡을 합동 공연하기로 했고 예술단별로 오페라 박하사탕과 윤희상의 광주여 영원히 등의 작품을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또 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념 음악회와 잠자는 숲속의 미녀, 점막 발레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가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지역 공립유치원과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가운데 남성의 비율이 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유치원과 초등교사, 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 76명 가운데 남성은 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남성 합격자는 초등에 3명, 특수초등에 1명이었고 유치원에는 1명도 없었습니다. 시교육청은 오늘 오전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자 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무등산 북방산 개구리가 지난해보다 한 달 일찍 잠에서 깨어난 것이 지난 24일 장불재 습지에서 관측됐습니다. 북방산 개구리는 날씨가 따뜻하고 비가 내리면 알을 낳는 습성이 있는데요. 최근 따뜻한 겨울이 계속되자 동면에서 깬 겁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동부사무소는 북방산 개구리가 일찍 산란을 할 경우 급작스러운 추위로 동사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영향을 분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 자금이 부족했던 자영업자들의 창업 성공담을 담은 전자책이 발간됐습니다. 광주 신용보증재단이 내놓은 사례집인데요. 재단의 컨설팅과 아카데미, 법률 자문 등을 받으며 성장한 가게들이 지원 사례별로 나뉘어 소개돼 있습니다. 광주 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다음 주 수요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원 30주년 기념식을 엽니다. 광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전국 최초로 개원한 청소년 상담기관으로 인터넷 과의존 예방, 학교폭력 피해 학생 등을 지원하는데요. 센터 측은 지역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의 인권 이야기를 담은 전시 이선일 그래도 우린 연주해야 한다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김넷과에서 열립니다. 이선일 작가는 혐오나 차별 등의 사회 문제를 조명하고 이에 대응하는 움직임을 화폭에 담았는데요. 이번 전시에선 새로 제작된 작품 12점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전남 의약품 유통협회에서 100만 원,
광산구 어룡동 35통 송은주택 주민들이 15만 원, 북구 우남 2동 평강 경로당 회원들이 20만 원, 담양군 담양읍 지침 1위 부부식당 박종상 대표가 3만 원, 매일통닭 신창호 대표가 10만 원, 매일식당 오영근 대표가 3만 원, 박내과 박종상 대표가 5만 원, 신약국 신진섭 대표가 10만 원, 담양중앙치과 윤정호 대표가 10만 원, 백제회관 문정남 대표가 5만 원, 황금 오피스텔 김창률 대표가 5만 원, 참숯불갈비 김혜란 대표가 10만 원, 알파문구 박명수 대표가 5만 원, 남산 1, 2 주민들이 20만 원, 5개 3, 2 주민들이 20만 7천 원, 구례군 구례읍 월암 여성경로당 회원들이 10만 원, 월암 남성경로당 회원들이 10만 원, 양정 노인회에서 10만 원, 유곡 경로당에서 10만 원, 월암마을 주민들이 20만 원, 봉북마을 주민들이 50만 원, 봉남마을 주민들이 30만 원, 장성군 삼서면 2월 1위 김종호 씨가 10만 원, 이원형 씨가 10만 원, 3개 1, 2 주민들이 20만 원, 3개면 신길이 주형로 씨가 30만 원, 곡성군 죽곡면 하안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목사동면 수곡 1구 마을 주민들이 7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